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풀이법을 화면처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수능 5번 문항 해설입니다. 여러분께서 해설을 시청하실 때 EBS 공식 해설에는 해설이 없고 풀이만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EBS 공식 해설만으로는 수능 국어를 충분히 공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두는 이만 줄이고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5번 문항입니다. 5번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출제자가 근거 범위 정해준 거 보이시죠? 5번 문항은 개화에 대한 이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쳐진 개화는 제시문과에 설명된 개념입니다. 화면에는 박스가 누락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발문 읽었을 때 근거 범위 가로 좁히셔야 합니다. 우리는 5번 선제를 보겠습니다. 대한매일 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여러분, 제가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을 때는 선제에 있는 어떤 표현을 제시문에서 따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고르는 기준은 제시문에 반드시 있는 내용인가 였습니다. 특히 개념어 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 어려운 표현을 따라가라고 했었지요. 쉽고 일상적인 표현은 제시문의 다른 표현을 재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시문에서 따라갈 표현으로 결정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3초를 드릴 테니 5번 선제에서 어떤 표현을 따라가실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초 드립니다. 3초 지나갑니다. 답은 대한매일 신보입니다. 어째서 대한매일 신보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한매일 신보 자체는 고유명사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제시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5번 선제는 제가 수능 국어 푸는 법 파일에서 정리해드렸던 6가지 출제 요소 가운데 고유명사가 활용된 경우이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제뿐만 아니라 5번 문항의 2번부터 5번까지의 선제는 모두 출제 요소 고유명사를 활용한 선제들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초독할 때, 그러니까 처음 읽어내려 가실 때 고유명사를 꼼꼼하게 표시해가며 읽으셨다면 풀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은 이쯤 하고 대한매일 신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매일 신보는 여기 있었습니다. 대한매일 신보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 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러분, 대한매일 신보를 따라와서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5번 선제와 겹치는 표현이 더 보이지 않나요? 제시문의 국가 주권이 5번 선제의 국가의 주권과 겹칩니다. 일단 이 대목이 근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한 원칙이지요? 표현이 다르면 의심하라 적용합시다. 제시문에서는 대한매일 신보의 개화 개념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만 설명되어 있는데 5번 선제에서는 대한매일 신보에 이르러서야 이런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즉, 이런 개화 개념을 제기한 것은 대한매일 신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잡은 제시문의 근거에서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으로 바나나를 먹은 최초의 인간이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무언가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최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 혹시 모르죠? 대한매일 신보에 대한 추가 설명이 5번 선제를 적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매일 신보는 방금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매일 신보에 국한된 설명은 방금 읽은 문장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러한 개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대한매일 신보인지 알 수 없으니 5번 선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문항을 현장에서 풀고 있다면 5번 선제를 고르고 바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수능 국어는 일단 끝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근거를 더 찾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담화 표지 기억하세요? 11번 강의 영상에서 담화 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화 표지란 글의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명시적인 표지를 말합니다. 제가 담화 표지를 기능별로 싹 분류해서 사진처럼 정리해드렸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는 항목, 차례에 주목해봅시다. 끝부분을 보니까 이후에라는 담화 표지가 있지요? 이후에라는 담화 표지는 차례, 순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까 5번 선제를 판단하기 위해 읽은 근거 부분입니다. 어떤 담화 표지가 하나 보이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에 차례,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담화 표지, 제가 정확하게 잘 집어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여기에서 왜 이유라는 담화 표지를 줬을까요? 3초를 드릴 테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초 지나갑니다. 여러분, 5번 선제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세요. 5번 선제는 이러한 개화 개념을 제기한 것이 대한매일 신보가 처음인지 물었으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대한매일 신보가 처음인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한매일 신보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기 위해 이후라는 담화 표지를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한 문장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1초는 사회계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이거 어디서 읽어보지 않았나요? 대한매일신보가 있었던 아래 문장의 끝부분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 자, 표현이 겹치네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만일 대한매일신보가 국가 주권과 결부된 개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화 표지 이유 앞에 이와 관련된 개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 앞에서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한다는 말이 겹치니까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을 시작해야겠죠. 이거 국가 주권과 결부된 개화 개념이 대한매일신보 전에 이미 나왔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합리적 의심을 검증하려면 다음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한다는 게 국가 주권과 결부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주권이란 주인인 권리, 달리 말해 주인으로서의 의사결정 권리를 말합니다. 개화 개념이 국가 구성원의 주권을 위해 그들이 조직되고 동원되는 것이라면 개화 개념이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시문의 맥락을 반대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개화 개념이 제3자의 주권을 위해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더라도 그 역시 개화 개념이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무슨 뜻인가요? 어떤 논리에서든 개화 개념이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이상 국가 주권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의 출제자는 국가의 주권을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일부러 결부안이라는 표현을 준 것입니다. 가제시문 3문단의 핵심 주제가 개화 개념과 국가 주권의 관계라는 걸 이해했는지 출제자가 묻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론이 들어올 수 있겠죠. 세종님, 그래도 개화 개념이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에서였는데 세종님의 풀이는 대한매일신보 이전으로 국가 주권 개념을 소급한 것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5번 선지가 물어본 것이 근대 국가 주권이었다면 실제로 유효한 반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 주권이 아니거든요. 5번 선지가 물어본 것은 국가의 주권이거든요. 근대가 없죠.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체였기 때문에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개화 개념에서 국가 구성원은 조직되고 동원되는 대상에 그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 대한매일신보는 국가 주권의 문제를 갑자기 개화 개념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개화 개념에 결부된 국가 주권이 근대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개화 개념은 대한매일신보 이전에도 이미 국가의 주권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번 선지는 대한매일신보의 직접 문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가제시문 3문단 전체와 모순되는 선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제시문 3문단 전체가 개화 개념을 국가 주권과 결부하여 즉 개화 개념을 국가 주권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은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는 내용까지 이상의 표현들이 모두 개화 개념과 국가 주권을 결부지어 설명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근대 국가 주권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준 것이죠. 평가원은 선지의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주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이유라는 담화 표지를 기준으로 잡아 전후 맥락과 재진수를 파악한 수험생도 풀 수 있고 가제시문 3문단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 수험생도 풀 수 있는 테크닉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선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야, 평가원 그래도 담화 표지 이유 앞에 국가의 주권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잖아. 이거 문항 오류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평가원은 이런 반론을 차단하고자 아주 명확한 근거를 어디에든 줍니다. 어디에든 말이죠. 그게 설령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반론 차단용 근거만을 평가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해설을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EBS입니다. EBS 공식 해설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의 이 문단에서 한성순보에 나타난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 첫 문장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5번 선지의 핵심 표현은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 해설은 한성순보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쓰여있는 해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수험생들 반가워, 나 EBS 공식 해설이야. 5번 선지가 어려웠어. 그랬을 만도 하지. 왜냐하면 말이에요. 그 선지는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한성순보를 읽어야 풀리거든요. 어때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어떤 수험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EBS 선생님, 그러면 선지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읽었을 때 한성순보를 찾아가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EBS 공식 해설은 여기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EBS 공식 해설에는 해설만 있고 풀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똑똑한 수험생분들께서는 EBS 공식 해설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한성순보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처음이 아니라는 해설은 일단 한성순보가 대한매일신보보다 앞선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EBS도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네 주장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정당화라는 것은 주장의 이유를 대서 증명한다는 것이죠. 해설을 계속 읽어봅시다. 통시적 흐름을 보이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고려할 때 한성순보는 사문단에 제시된 대한매일신보보다 앞선 시기에 발간된 신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이 통시적 전개? 그러니까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고 한성순보는 이문단, 대한매일신보는 사문단에 있으니까 한성순보가 대한매일신보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시문에서 명확한 근거를 잡아주지 않고 통시적 흐름을 보이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설의 근거를 뭉뚱그리는 해설 방식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EBS 해설에 정말 고약한 딴지를 걸어보자면 사문단의 대한매일신보보다 이문단의 한성순보가 앞선다는 해설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한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문단과 사문단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이문단과 사문단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겹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문단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이 사문단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보다 시기적으로 반드시 앞선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약한 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EBS 공식 해설이라고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EBS 공식 해설의 마지막 문장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관심법이지만요. 누가 우리 소리를 내었는가? 자, 읽어봅시다. 실제로 한성순보는 1883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되었다. 제가 생각하는 EBS 공식 해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공식 해설의 미세한 흠결을 간파한 똑똑이 수험생도 있군요.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그러나 한성순보가 대한매일신보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이랍니다. EBS 해설자 선생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문의 발간 시기가 앞선다고 해서 5번 선지 개화 개념을 제기한 시기가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문장 때문에 오히려 공식 해설이 너저분해졌고 이 해설을 읽을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논리까지 심어버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EBS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해설하는 곳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시험지를 붙들고 절실하게 싸웠던 수험생들이, 그리고 앞으로 고통을 참아내며 수능 국어를 공부할 수험생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해설을 읽으며 공부하리라는 사실을 EBS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 5번 문항 5번 선지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잘한 선지입니다. 이 학생이 담화 표제를 중심으로 문장의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인지, 나아가 해당 문단의 핵심 주제 속에서 글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인지, 이를 묻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가 빛나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주 명확한 근거를 하나 만들어 반론을 차단했고 그 아주 명확한 근거만을 EBS가 받아 그대로 해설했을 뿐입니다. 내일 대한매일신보를 읽으면 한성순보를 찾아가라는 해설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를 읽으면 A를 따라가서 자연스러운 추론에 따라 해결하는 풀이와 A를 읽으면 B를 찾는 기발한 발상으로 해결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둘 중에 어느 쪽만이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문항에서든 통하는 일관된 풀이법을 선호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하는 곳을 뒤져서라도 확실한 근거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앞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입장이시라면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그 문항 하나를 풀기 위한 기발한 발상이 아니라 어떤 문항이든 풀 수 있는 일관된 풀이법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BS 해설에는 해설은 있지만 풀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발한 해설이 아니라 일관된 풀이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설을 이해하는 데에 급급하기보다 천리 길을 함께할 수 있는 풀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천리 길에 킹 세종이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5번 문항 해설을 마칩니다. 곧 6번 문항 해설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킹 세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